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주사기를 들고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아, 그게 뭐니?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어머니, 진정제예요. 그냥 주사 한 방이면 금방 편안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저 주사 안에는 단순한 약이 아니라는 걸. 민수야, 민수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엄마, 제발 가만히 계세요.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거짓말이야. 너희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를 죽이려는 자가 바로 제 가족이었음을 그날에서야 알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죠.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민수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 지연이를 맞이했을 때 정말 기뻤죠. 친딸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부엌에 퍼지면 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도 며느리 지연이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렸습니다. 시장에서 산 싱싱한 호박과 두부를 듬뿍 넣었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수고하셨네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단정한 모습이었죠.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옷차림도 말끔했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야, 뭘 수고라고.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어제 시장에서 산 호박이 너무 싱싱해서 말이야. 저는 뚝배기를 식탁에 올리며 웃었습니다. 지연이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어머니,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아까 여기 두고 갔는데. 지연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싱크대 옆을 가리켰어요. 아, 거기 있네. 내가 설거지하다가 물 튈까봐 옆으로 옮겨놨어. 지연이가 핸드폰을 집으려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입덧이 심한 모양이었죠.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물을 한 컵 따라 놓고 기다렸어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지연이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가 떴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는데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곧 죽을년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봤지만 분명했습니다. 저장된 이름이 곧 죽을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저장해 놓은 걸까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을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그 돈 언제 줄 거야? 약속 지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지연이가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 핸드폰 보셨어요? 메시지 와서 울렸는데. 지연아, 그 저장된 이름이
제가 말을 꺼내자 지연이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아, 그거요? 제 친구가 장난으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진짜 유치하죠? 제가 나중에 바꿔놓을게요. 지연이는 태연하게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친구 장난이었을까요? 점심 무렵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귀를 기울이니 몇 마디가 들렸어요. 그날만 오면 끝이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다 처리할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일이 있는 걸까요? 저녁 시간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든 모양이었죠. 엄마, 저녁 뭐해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지. 어서 씻고 와. 민수는 씻으러 가고 지연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짜게 드시는 것 같아요. 건강에 안 좋은데. 그래, 내가 간을 좀 세게 했나? 네, 좀 짠 것 같아요. 제가 좀 싱겁게 먹는 편이긴 하지만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식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늘 하던 대로 간을 맞췄는데 짜다니. 혹시 임신해서 입맛이 변한 걸까요? 식사 시간,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갈비찜을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요리는 역시 최고야. 맛있게 먹어라. 많이 먹어. 지연이는 조금만 먹고 숟가락을 놨습니다. 입맛이 없는 모양이었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지연아, 입덧 때문에 힘들지? 병원은 다녀왔어?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수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힘들면 친정에 가서 좀 쉬다 와. 엄마가 이해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기가 편해요. 지연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왠지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착각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낮에 본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곧 죽으려니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 장난치고는 너무 심한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몸이 으스스 떨렸죠.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그때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지연이가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내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그건 때문에. 언니? 지연이 언니라면 박선영 씨겠죠. 가끔 집에 놀러 오는 분이었어요. 밝고 친절해 보였는데 무슨 일로 밤늦게 통화를 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죠. 뭔가 모를 불안감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박동수 할아버지가 산책을 나오셨다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하셨어요. 정순 씨, 일찍 일어났네? 네, 동수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그럭저럭.
근데 정순 씨, 요즘 며느리하고는 잘 지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아니,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며느리가 누구랑 얘기하면서 뭔가 수상한 말을 하더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무슨 말을 했는데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무슨 서류 얘기하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표정도 좀 심각해 보이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 무슨 서류 얘기를 한 걸까요? 아마 회사 일 때문일 거예요. 지연이가 결혼 전에 사무직으로 일했거든요. 그런가?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네. 근데 정순 씨, 요즘 좀 수척해 보여. 건강 조심해. 박동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산책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핸드폰에 그 이름, 밤중에 전화 통화, 그리고 서류 얘기까지. 모든 게 우연일까요? 집으로 들어가니 지연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밖에 계셨어요? 춥지 않으셨어요? 아니, 괜찮아. 내가 아침 준비하고 있네. 네,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맨날 고생하시는데. 지연이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반찬거리를 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순 씨. 돌아보니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 여사였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잠시 안부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정순 씨, 시골에 땅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남편이 물려준 땅이 좀 있죠. 왜요? 아니, 요즘 그쪽 땅값이 엄청 올랐다던데. 도로 개발 때문에 수십억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억이라니요? 그저 시골 땅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정순 씨가 모르고 계셨구나. 부자 되셨네요. 김 여사는 웃으며 갔지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십억짜리 땅이라니. 이 사실을 지연이도 알고 있을까요? 갑자기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십억짜리 땅 얘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연이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부동산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지연이가 급하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표정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응, 장 좀 봐왔어. 뭘 그렇게 열심히 봤어? 아, 그냥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이 핫하잖아요. 지연이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 땅 얘기도 알고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수 삼촌네 집들이가 있는 날이었죠.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저는 아침부터 김밥을 준비했어요. 민수 삼촌이 김밥을 좋아하거든요. 엄마, 우리 먼저 출발할게요. 민수가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연이도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먼저? 나도 같이 가야지.
아, 엄마는 좀 이따 오세요.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 좀 도와드리고 있을게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눈을 피했어요.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가? 택시 타고 오세요. 제가 택시비는 드릴게요. 지연이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식탁 위에 놨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왜 저를 따로 오라고 하는 걸까요? 1시간쯤 뒤에 택시를 타고 삼촌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들 제가 들어오자 대화를 멈추고 저를 쳐다봤거든요. 아, 형수님 오셨네요. 삼촌이 인사를 했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민수와 지연이가 다른 친척들과 뭔가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또 대화가 끊겼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얘기였어요. 민수가 둘러댔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저를 빼놓고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걸.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이 차려졌는데 자리 배치가 이상했어요. 제 자리가 구석진 곳이었거든요. 평소엔 어른으로서 상석에 앉았는데 말이죠. 형수님은 여기 앉으세요. 삼촌 부인이 저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았지만 마음이 씁쓸했어요. 식사 중에도 다들 제게는 별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참, 다음 주에 민수 생일이잖아. 삼촌이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우리끼리 조촐하게 파티할 거예요.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우리끼리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도 오실 거죠? 민수가 물었지만 지연이가 빠르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날 친구분 만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 나는 그런 약속 없는데. 제가 말하려 했지만 지연이가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럼 시간 되시면 오세요. 그 말투에는 오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다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또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민수와 지연이는 뭔가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가버렸거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흐릿했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박동수 할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정순 씨 울었어요? 아니에요. 바람 때문에 눈이 좀. 거짓말하지 마요. 무슨 일 있었지? 박동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죠. 요즘 며느리가 이상해요. 저를 자꾸 따돌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말했잖아요. 며느리가 뭔가 수상하다고. 박동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은요, 어제도 봤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시어머니만 처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처리라니요? 정확히 들으신 거예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정순 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지연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지연이가 나간 후 저는 안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토지 등기부등본이었거든요. 그것도 여러 장이었어요. 왜 지연이가 제 땅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손이 떨리며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유권 이전 준비 마이너스 정순 도장 필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니 제 땅을 넘기려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뭔가 잊고 갔다며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청소하는 척 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청소 좀 하고 있어. 지연이는 무언가를 찾더니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오후에 민수 생일 얘기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민수야, 내 생일날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 그날 저희끼리 외식하기로 했어요. 저희끼리? 네. 지연이랑 둘이서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해서 민수는 미안한 듯 말했지만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아들 생일날 어머니를 빼놓는다니요. 그래. 그럼 재미있게 보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수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죠. 그날 저녁 지연이 언니 선영이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 준비는 잘 되어가? 응. 변호사도 만났어. 서류만 준비하면 돼. 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진 않아? 아니, 전혀. 너무 순진하셔서 의심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는 걸까요? 변호사는 왜 만난 거죠? 박동수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정말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섣불리 민수에게 말했다가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었죠. 며칠 후 민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 했지만 지연이가 막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민수와 지연이는 아침도 거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들이 먹지 않아도 그냥 끓이고 싶었거든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역국에 눈물이 섞였죠. 저녁이 되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술에 취해 있었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아들아. 아, 네. 감사해요.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역국이 냄비에 그대로 있었죠. 한 그릇을 떠서 혼자 먹었어요. 짜디짠 맛이 났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원래 간이 센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제 땅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님, 이 땅이 정말 어머님 거 맞으시죠? 대단하신데요. 네. 뭐가 대단하다는 거죠? 이 지역의 신도시 개발이 확정됐어요. 어머님 땅이 정확히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시세로는 최소 40억은 될 것 같은데요. 40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시골 땅이 그렇게 비싸졌다니요. 정말이에요?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매매 문의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동사무소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40억이라는 돈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갑자기 지연이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을 하나 들렀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사장님, 최근에 젊은 여자분이 이 동네 땅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한 달 전쯤 왔었는데 되게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김정순 씨 땅에 대해서요. 제 이름이 나오자 놀랐습니다. 제가 김정순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분이 따님이라고 했는데 며느리예요. 아, 며느리분이셨구나. 되게 열심히 알아보시던데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놀란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저는 일부러 태어난 척 했습니다. 지연이는 뭔가 불안한 듯 저를 살폈어요.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좀 쉬려고. 방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데 밖에서 지연이가 다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다시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그럼 계획을 앞당기자.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할 것 같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계획을 앞당긴다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시골 땅 아직 그대로 있죠? 응, 왜? 아니, 그냥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요. 민수 옆에서 지연이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재촉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엄마, 실은 그 땅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정리? 무슨 정리? 팔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지요. 그냥 놔두면 세금만 나가잖아요. 세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갑자기 땅을 정리하자는 걸까요? 글쎄, 아직은 생각이 없는데. 엄마,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이 드시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지금이 팔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또 변호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정말 제 땅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볼게. 저는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지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을 하셔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누구를 위한 건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해둔 땅 문서와 도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다음 날 박선영이 또 집에 왔습니다.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저는 그 미소가 무서웠어요. 어서 와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선영과 지연이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를 마주보며 말이죠. 무슨 얘기인데? 선영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어머니 땅 관련해서요.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예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도와준다고? 네. 요즘 개발 사기가 많아요. 어머니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이 특히 표적이 되죠. 제가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싶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고맙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어머니, 이미 여러 곳에서 어머니 땅을 노리고 있어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연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모르니 일단 명의를 민수 오빠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명예 이전. 그게 목적이었군요. 민수 이름으로? 왜? 어머니가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실 수 있잖아요. 아들 이름으로 해두면 안전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선영과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급한 일이에요. 다음 주까지만 시간이 있어요. 무슨 시간? 선영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세금 혜택 같은 게 있어서요. 거짓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 방으로 들어온 저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 마.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일단 기다려봐. 며칠 안에 해결될 거야. 무슨 방법을 쓴다는 걸까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땅 얘기요.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시킨 거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엄마,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제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엄마 땅을 달라는 거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가 받을 거잖아요.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니?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부터 달라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드린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 서류와 도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이것 좀 맡아주세요. 제 땅 문서예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걱정 마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직 모두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곧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지연이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네, 오늘 오후 3시요. 알겠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지연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에 계실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오후 3시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점심 무렵 저는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2시 반쯤 되어 집 근처로 돌아왔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지켜보니 낯선 남자 2명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걸 보니 지연이가 부른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동의하실까요?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동의 안 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치매 진단을 받게 하면 법적으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 진단이라니.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래도 실제로 치매가 아닌데. 요즘은 의사들도 돈 주면 다 해줍니다. 걱정 마세요. 언니가 아는 병원이 있다고 했죠? 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머니만 모시고 가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밖으로 나와 박동수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제 말을 들은 박동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나쁜 것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증거가 없어요. 제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럼 어떻게? 일단 녹음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법 아세요? 박동수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항상 녹음 준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가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죠.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뭘 깜빡해? 어제 가스 불 끄는 것도 잊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껐는데. 사실 제가 껐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다시 켰다가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어머니,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도 할 겸. 필요 없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지연이는 민수를 불렀어요. 오빠,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신 것 같아. 자꾸 깜빡하시고. 엄마, 정말이에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멀쩡해.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어제도 밖에 나가셨다가 집을 못 찾으셨어요. 제가 데리러 갔잖아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지연아, 왜 거짓말을 하니? 어머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지연이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엄마, 그래도 한번 검사는 받아보세요. 민수까지 그러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래, 알았어. 나중에 갈게. 그날 오후 집에 혼자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는 없는데. 알아요. 어머니랑 얘기하러 왔어요. 선영은 거실에 앉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서류를 보니 후견인 지정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혹시라도 판단력이 흐려지실 때를 대비한 거예요. 민수 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수작이었죠. 필요 없어. 어머니, 꼭 필요한 서류예요. 다른 분들도 다 하시는데. 나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선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선영은 위협하듯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민수와 지연이가 함께 들어왔어요. 민수 손에는 병원 팸플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예약했어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간단한 검사만 받으면 돼요. 안 가. 엄마, 제발.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지연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건강 걱정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내 건강이 아니잖아. 제 말에 지연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아. 내 땅을 노리는 거. 어머니. 지연이가 충격받은 척 연기했지만 저는 속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민수가 서운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오빠, 내일 꼭 모시고 가야 해요. 하지만 엄마가 싫다는데. 오빠,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렸어요. 그 땅이 있으면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요. 그래도 오빠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요? 지연이의 압박에 민수는 결국 굴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꼭 모시고 갈게.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찍 일어나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 해요.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 그때 지연이도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주사기였어요. 그게 뭐야? 어머니가 너무 불안해하실까봐 진정제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거였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제가 소리치자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야, 저 여자가 너한테 뭐라고 한 거니? 엄마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박동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순 씨, 괜찮아요? 제 목소리를 듣고 오신 거였어요. 지연이는 주사기를 급히 숨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박동수 할아버지가 들어오시자 지연이와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에요? 얘들이 저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요. 뭐라고?
박동수 할아버지가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민수, 내가 정말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아저씨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지만 박동수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상관없다고? 정순 씨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어. 함부로 하지 마. 그 위험에 지연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 씨, 우리 나가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박동수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가 무서웠거든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들마저 저를 버렸는데 민수도 지금은 며느리한테 홀려서 그래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 글씨였어요. 엄마, 우리 당분간 지연이 친정에 가 있을게요. 엄마도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리고 간 거예요. 며느리 편을 들어서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윙윙 들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버림받다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자존심도 있고 무엇보다 무서웠거든요. 어떤 말을 들을지.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인가 싶어 나가봤더니 지연이었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어요. 왜 왔어? 짐 좀 가지러요. 그리고 어머니께 드릴 말씀도 있고요. 지연이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멀찍이 섰죠. 어머니,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희가 내 재산을 노려서지.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저 돈만 바란다고?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럼 아니야?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네, 돈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혼자 그 큰 재산을 관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는 너무 고집이 세세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때 지연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언니라고 떴어요. 지연이는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언니. 지금 여기 있어. 어머니랑 얘기 중이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 지연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차갑고 단호해 보였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땅을 민수 오빠 이름으로 넘기세요. 싫다고 했잖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법? 어머니를 법원에 의사능력 상실자로 신청할 거예요. 이미 증거도 모아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증거?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들이요. 가스 불 끄는 걸 잊으신 것,
시장에서 길을 잃으신 것, 혼자 중얼거리신 것. 전부 거짓이었지만 지연이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했어요. 거짓말이야. 법원에서 누구 말을 믿을까요? 며느리와 아들의 증언을 믿을까요? 아니면 혼자 사시는 노인의 변명을 믿을까요? 지연이는 비웃듯 말하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저를 의사능력 상실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박동수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순 씨, 녹음은 계속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내일 나랑 변호사 만나러 가요. 내가 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다음 날 박동수 할아버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함부로 의사능력 상실자로 만들 수 없어요. 실제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 수도. 그럼 우리도 대응하면 됩니다. 어머님이 정상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진단서를 받으면 돼요. 변호사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며칠 후 집으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열어보니 정말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민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정말로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하셨죠. 어머님, 우선 정신과 검사부터 받으세요. 제가 믿을 만한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그리고 선영이까지 와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갔죠.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김정순 씨, 최근에 기억력 감퇴나 판단력 저하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그때 지연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신 사진, 시장에서 헤매시는 CCTV 영상. 하지만 제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순 씨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박지연 씨가 시어머니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가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어요. 지연이와 선영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모의하는 내용이었죠. 녹음을 들은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와 선영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지연이가 소리쳤지만 변호사님은 침착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은 합법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조사는 제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민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지연이가 저를 속였어요. 엄마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넌 내 엄마보다 그 여자를 믿었잖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소송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점점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님이었어요. 김정수님 맞으시죠? 택배입니다. 저는 시킨 게 없는데요. 보내신 분이 박동수님으로 되어 있네요. 박동수 할아버지가 보낸 택배였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USB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순 씨,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냅니다. 조심히 사용하세요.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선영이가 카페에서 나눈 대화를 누군가 몰래 녹음한 거였어요. 언니,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저번처럼 실패하면 안 돼. 걱정 마.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돈만 주면 뭐든 해줘. 시어머니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돼? 땅만 40억이고 현금도 꽤 있대. 다 합치면 50억은 넘을 거야. 50억? 대박. 그럼 우리가 반씩 나누는 거지? 당연하지. 민수 오빠는 바보야. 우리가 조종하기 쉬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민수까지 이용하다니. 녹음 파일을 더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시어머니한테 약 먹일 거야? 응. 정신과 약을 몰래 음식에 타면 진짜 이상해 보일 거야. 그래도 그건 좀. 언니가 무서워서 어떻게 큰일을 해?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이제 모든 게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USB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놀라셨어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이걸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역고소요? 네. 사기 및 모해 공갈죄로요.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려 했다면 더 큰 죄가 됩니다. 며칠 후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는 자리였어요. 판사님이 녹음 파일을 들으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박지연 씨, 박선영 씨, 이 녹음이 본인들 목소리가 맞습니까? 지연이와 선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건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이를 쳐다봤어요. 지연아, 이게 진짜야? 엄마를 약물로. 오빠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사 분쟁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이와 선영이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일어나. 엄마. 민수야, 넌 정말 몰랐니?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인걸.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돈이 탐났어요. 죄송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어요. 민수야,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동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정순 씨, 잘 해결됐다면서요?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런데 그 녹음은 어떻게? 실은 내가 며느리를 미행했어요. 수상해서요.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몰래 녹음했죠. 할아버지, 정순 씨는 우리 동네 보물이에요. 지켜드려야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짐을 싸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다시 들어와도 될까요? 그래.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수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재판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연이와 선영이는 단순히 저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다른 노인들도 여러 명 속였다는 게 드러났죠. 검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노인들의 재산을 편취해 왔습니다.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결혼이나 친분을 이용해 접근한 뒤 치매로 몰아 재산을 빼앗는 방식이었죠. 방청석에 앉아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울분을 토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당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요. 지연이와 선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들의 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이용한 배신이며 노인들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피고인 박지연, 박선영, 일어서세요. 두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진단과 약물 사용까지 계획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사과였죠.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차를 태워줬어요. 엄마, 오늘 수고하셨어요. 응. 엄마, 나 이혼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정말? 네. 더 이상 지연이랑 살 수 없어요.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민수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제 승리를 축하해 주셨어요. 정순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나쁜 것들을 혼내주셨네요. 박동수 할아버지가 케이크까지 준비하셨더군요. 정순 씨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연이와 선영이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민사로도 손해배상을 해야 했죠. 법원을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끝났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지연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예쁘고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민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엄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엄마 모시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앞으로는 서로 믿고 살자. 네, 엄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민수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민수가 나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런 거라도 해야 운동이 되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당에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겨울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장미도 새순을 내밀고 있었죠. 엄마, 행복하세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글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사실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 같은 것들이요. 오후에 박동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정순 씨, 요즘 어때요? 그럭저럭 지내요. 민수는 잘하고 있어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정순 씨,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정순 씨 자신을 위해 살 때예요. 박동수 할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었나요? 그날 저녁 민수와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여행을 좀 다녀올까 해. 여행이요? 좋죠.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제주도에 한 달 정도 있다 올까 해. 한 달이나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 거야. 민수는 뭔가 말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일주일 후,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떨렸지만 설레기도 했죠. 제주도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작은 펜션을 잡고 지냈어요.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하고, 낮에는 시장 구경도 하고, 저녁에는 노을을 보며 차를 마셨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아직 더 있다 갈 거야. 엄마, 혹시 저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민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아니야. 엄마가 쉬고 싶어서 온 거야. 정말이에요? 그래.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이제야 봤을까요?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엄마가 시골 땅을 팔기로 했어. 네. 왜요? 그 돈으로 엄마는 작은 집을 하나 사려고 해. 엄마만의 집.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여기서 같이 살면 되는데. 민수야, 엄마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 너도 새 출발을 해야 하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멀리 가는 건 아니야. 근처에 집을 구할 거야. 민수는 서운해하면서도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두 달 후,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베란다에서는 한강이 보였죠. 이사하는 날, 민수가 도와주러 왔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혼자가 된 첫날 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죽을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아직도 있었구나. 그때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그 이름을 지웠습니다. 과거도 함께 지우는 기분이었죠. 대신 새로운 이름을 저장했어요. 김정순. 제 이름이었죠. 곧 죽을년이 아니라 김정순. 당당하고 자유로운 한 사람의 이름. 박동수 할아버지가 축하 선물로 화분을 보내주셨어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정순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이에요. 저는 화분을 베란다에 놓고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엄마, 혼자 사니까 어때요? 좋아. 자유롭고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 외롭지. 하지만 괜찮아. 외로움도 내 친구야.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어느 봄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이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였죠. 첫 수업날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림은 자유예요. 맞고 틀린 게 없습니다. 마음껏 표현하세요.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캔버스에 색을 칠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창밖 풍경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추억도 그렸습니다. 민수가 왔을 때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정말 엄마가 그린 거예요? 응. 대단한데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하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 68배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여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이들, 운동하는 어르신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중 하나였죠.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한 한 사람. 어느 날 민수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이니? 같은 회사 동료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다음에 한번 데려와. 정말요? 엄마가 만나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그래, 잘했어. 가을이 왔습니다. 창밖에 나무들이 울긋불긋 물들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그림으로 그렸죠. 문화센터 전시회가 열렸는데 제 그림도 걸렸어요. 작은 전시회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민수가 여자친구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여자친구는 단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지연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반가워요. 어머니 그림 정말 멋있어요. 특히 이 가을 풍경화가 마음에 들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칭찬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박동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죠.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일 힘들 때 도와주신 은인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가 주신 화분을 봤어요. 작았던 새싹이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해 연말,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축복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이번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 행복해야 해. 결혼식 날,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죠. 민수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이 반겨주었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야경을 봤습니다. 오늘도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봤어요.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를 봤어요. 김정순이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죠. 더 이상 곧 죽을년이 아닌 당당한 김정순. 저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정순아,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추운 겨울밤이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김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68배 나이에 시작하는 진짜 인생.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렙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그릴까요?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끕니다. 편안한 밤이 저를 감싸주었어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